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산주입니다. 네, 오늘은 반등, 조금 상승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국 애들은 우리 할 때 악재 터트려 놓고 지네들 할 때는 싹 걷어들이고 말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약올라. 네. 그렇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의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한 달 유예되면서 네. 관세 우려 다시 없어지면서 쫙 상승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네. 중국도 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또 예. 미국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다시 또 관세 우려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많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예. 코스피가 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2.3% 상승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한 2.5% 빠졌고 코스닥이 네. 3.3% 빠졌거든요. 네. 네,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는 반등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상승폭이 뭐라 그럴까? 그 대만보다는 좀 나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뭐 그냥 조금 낮긴 나았는데. 네. 예, 참고로 대만은 어제 3.5% 빠졌거든요. 네, 네. 오늘 0.3% 반등했습니다. 네네. 확실히 좀 IT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 AI 관련된 이제 IT 섹터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예. 반등도 좀 약하고 그래서 대만이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700억 정도밖에 안 샀어요. 코스피에서. 이게 참 외국인이 많이 사줘야 많이 오르고 많이 안 사면 별로 안 오르고 예, 이렇게 국내 계속되네요. 수급 주체가 상당히 얇아져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삼성전자를 1,900억으로 제일 많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4천억 팔았는데. 그렇죠. 예. 한 절반 정도 샀네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한화오션, 효성중공업,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대부분 요즘에 굉장히 핫한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데를 좀 위주로 많이 담았어요. 네. 외인 순매도 제일 많았던 건 하이닉스 1,5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LG화학 이런데 매도를 했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로봇주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11% 올랐는데 요 속해 있는 기계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이 섹터에는 뭐 엔진주들이 조선 관련된 엔진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네요. 현대마린엔진, STX엔진, 하나엔진 많이 급등을 했고 오늘 네.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또 핫했습니다. 특히 네. 하나오션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SBS가 10% 올랐는데 뭐 하나증권에서 넷플릭스 관련 이익으로 3년간 이익 성장을 전망하면서 SBS가 10% 올라서 오락문화 섹터가 그 다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별 특징은 없었고 트럼프가 사실 아침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캐나다가 확실히 좀 궁지에 몰렸었나 봐요. 네. 네, 마약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경 강화에 뭐 13억 달러 투입하겠다, 인력도 1만 명 투입하겠다 약속받고 관세 유예를 합의를 해준 것 같고요. 멕시코도 워낙 그 마약과 이제 불법 이주민들이 멕시코에서 네. 많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국경에 또 10,000명 군인 파견을 약속을 하면서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해서 10% 뭐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10에서 15% 규모로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산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 등에 10% 관세 부과하고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관세를 당장은 아니고 10일부터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둔 점 그리고 네. 수입 물량이 좀 미미한 항목에 대해서 관세 품목으로 좀 발표를 한 점 등을 미뤄보아 협상의 여지를 좀 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좀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유 수입을 미국한테 별로 안 하잖아요. 러시아, 이란,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전체 석탄 수입 중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한 1%밖에 안 돼가지고 네. 상당히 좀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품목들만 관세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어차피 지난번에 이제 EU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 10% 매기겠다 이런 예고도 했었고요. 예. 산업별로도 뭐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구리 이런데 관세부가 의지를 밝힌 상태라서 네. 향후에 또 언제 재점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 섀도우 복싱하는 것 같아. 때려봐 막 이러면서. 네? 트럼프가 때려 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와 무슨 서로 간에 막 권투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유효타는 서로 일부러 안 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뭐 네. 유타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실리를 얻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확실히 실리는 좀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판매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트레이더 총리면 해드릴게 하고 안 하는 거야 실제로는. 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다 해줄게 한다고 몇 명 처음에 몇만 배치했다가 쫙 빼는 거지. 아니면 돈을 최소한 덜 들게 그 껍데기만 옛날에 그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 집 앞에 판넬로다가 집 모양의 그림을 그렸어요. 왜요? 너무 집이 후지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어, 그런 일이 진짜로 중국처럼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우리 따라한 거지 뭐. 어. 우리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해놓고 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싹 무마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바보가 아니니까 관세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유예를 냈잖아요. 한 달 네, 뒤로. 네. 한 달 뒤에 봐서 제대로 이행했으면 또 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봐주는데 네. 제대로 안 했으면 그냥 예고대로 부과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만 싹 하는 거지. 한 달만 싹 하고 막 막는 거 같고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막 겉으로 표현은 다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돈은 덜 들게 싹 빠지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하나오션이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도 뭐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음. 굉장히 좋은 전망을 했어요. 오늘 K 방산 이슈 세미나를 열고 미군 함정의 보수 수리 정비 이런 MRO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20조 원, 연간 20조 원 규모를 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이 MRO 사업을 한국이 어느 정도 수주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잖아요. 네. 여기서 신뢰를 좀 쌓으면 향후 미국이 30년 동안 건조할 함정이 300척 정도가 되고 네. 여기에 투입할 금액이 1,600조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예를 들면 이지스함 건조를 하는데 네. 18개월 소요되고 비용은 8억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반면 미국이 동일 함정을 건조할 때 28개월이 걸리고 16억 달러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비용이 더 소요가 되고 기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의 이 경제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늘 하나오션이 특히나 또 MRO 기대감이 좀 크죠. 그래서 네.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방산 관련된 내용이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방산 관련해서 뭐 LIG 넥스원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매출액 발표했는데 1조 1,700억 나왔고요. 컨센이 8,600억이었어요. 한 35%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30억 나왔는데 컨센이 530억이었습니다. 한 20% 정도 상회를 해서 오늘 뭐 다른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해서 네. 끝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처럼 3.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예. 어제 하락폭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장쪽에는 뭐 거의 5% 가까이도 올랐었어요. 예, 네. 근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게 아쉬운데 일단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기타 여러 이제 건들이 걸려 있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물산과 모직의 뭐 부정거래, 뭐 시세 조종 이런 의혹도 받았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의 회계 부정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 기소가 됐는데 작년 초에 1심 나왔는데 무죄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번 2심도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빈자리 있는 동안에 뭐 큰 규모의 딜들이 발표가 많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게 시작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난 10년간 대형 M&A나 기업 가치 재고 조치 등이 10년간 전무했는데 현재 순연금이 한 93조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돈들이 이제 기업 가치 재고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작년 11월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수각 그리고 대형 M&A 딜, AI 분야에서 JV 설립 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정치권하고 대승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방향으로 52시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리가 되는 걸로. 그래서 대승적으로 좀 결단을 좀 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좀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뭐 따질 여지가 많겠지. 그러나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예.
네, 그리고 오늘 샘 울트먼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네. 상승폭은 오전만큼은 못했지만 음. 어쨌든 여러 기업들을 좀 만났습니다. 샘 울트먼이 오전부터 이제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일단 미팅을 하면서 한 40분간 미팅을 했대요. 그 아무래도 샘 울트먼이 기존에 자체 칩을 만들겠다, 이제 엔비디아 네. GPU로부터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했던 만큼 여기에 또 HBM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뭐 이런 HBM 관련 논의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하고도 만났습니다. 오픈 AI하고 카카오는 전략적 제휴를 직접 맺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오픈 AI하고 이런 제휴를 맺은 첫 기업이 이제 카카오가 됐고, 네. 샘 울트먼과 미팅한 후에 카카오가 이제 오픈 AI와 5천만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개발 중인 이제 AI 에이전트가 카나나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오픈 AI의 모델도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에서 낮았는데 이제 챗GPT와 결합하면 훨씬 더 좀 강력한 모델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사의 투자 계획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도 기자들이 했었는데 투자 규모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향후에는 더 많은 투자가 아마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좀 미팅 이후에 좀 제로 소멸로이라 그런지 상승하다가 한 2% 정도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과 샘 울트먼과 손정희 회장이 서울에서 3자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지금 손정희 회장과 샘 울트먼 그리고 뭐 어도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라클이죠.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투자를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본 리스크에서 해소가 됐고 그동안 수년금도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AI 특히나 이쪽 분야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니, 돈으로 하지 말고 기술로 해야지. 네, 그럼 돈도 기술로 해야 돼. 네.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그 돈만큼 우리가 투자한 걸로 해주세요. 원래 저기 엔비디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을 것 같아. 누이 좋고 매부 좋지 뭐. 네, 뭐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뭐 그게 돈이지. 라인 돌려주면. 자체 칩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네. 좋겠죠. 엔비디아에서 어차피 잘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수율이 좀 나쁜 건 이해해 주시고. 일단 엔비디아라는 큰 시장은 삼성전자가 놓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에이직 시장에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 파운드리가 10% 이하까지 줄어들었다고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게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요? 네, 10%가 더 10% 옛날에 뭐 17%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16%막 이랬었는데 엄청나게 빠졌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샘 울트먼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좀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하면서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씩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기업인데 오늘 팔란티어가 시간외로 한 23% 상승을 했거든요. 시총을 보니까 삼성전자 시총을 오늘 넘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총이 23% 상승하면 3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3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익 규모나 이런 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클 텐데. 그럼요. 100배가 넘어요. 14센트. 그렇죠. EPS가 1불도 안 되는데 1불 안 지금 돼요. 시간으로 100불 넘었으니까 100배가 훨씬 넘죠. 네. 네, 4분기 매출액은 일단 전년 대비 36% 증가해서 컨센을 상회했고요. 25년 매출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5%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돈 못 버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이익 엄청 많이 뽑아내고 있는 지금 실적 우상향, 초우상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네. 24년도에만 주가가 340% 올랐는데 올해 또 연초부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콜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듣고 있었는데 뭐 내용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팔란티어의 고객이 아닌 기업은 이미 뒤처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팔란티어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우리 거 안 쓴 기업들은 너는 이미 뒤처졌어, 이렇게 네. 빨리 써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I 도입 속도가 기업의 최대 리스크이며 팔란티어는 AI를 측정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대형 은행의 백오피스에서 5일 걸리는 업무를 3분으로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가 100시간 해야 되는 작업을 단 한 번의 인간 확인 과정으로 축소를 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의 고객 유입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AI 경쟁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60불에서 95불로 대폭 상향을 시켰는데 시간 내에서 100불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아직
현재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네. 네, 모건 스탠리 언급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3분기에 30%였는데 4분기에는 36%로 성장 매출이 뛰는 건 당연하고 성장률 자체가 엄청나게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엔비디아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향후에 3, 4분기 동안은 하락 촉매가 부족하다. 27년도까지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씩 성장할 것이다. 네. 고객 수도 27%씩 증가할 걸로 좀 야,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면 3년 안 돼서 2배씩 커지는 거네 매출이.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높긴 한데요. 27년 기준 잉여연금 흐름에 91배를 적용을 해서 95불을 산출을 한 거거든요. 네. 네, 이는 이제 대형 소프트웨어 평균 대비해서 85% 프리미엄을 반영한 수준입니다. 네, 뭐 PER도 뭐 100배 훨씬 넘으니까 예.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는 건 비싸게 맞죠? 비싸죠. 네. 이게 넥슨하고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안 하는 기업이 이제 없지 않을까. 이게 방위 산업에서는 상당히 그 접근한 방식이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엑셀부터 가르쳐 줬다는 소리 있어. 그런 얘기를 군사 전문가 하시더라고. 네. 사실 팔란티어의 이 온톨로지의 사용 범위라고 할까요? 그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뭐 큰 기업들 위주로 이 팔란티어 AI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정말 개인들까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자신의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뭐 생활 편의를 훨씬 더 증진시키는 이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뭐 가게에서도 뭐 내가 뭐 햄버거 매장을 한다. 그런데 뭐 자리 배치나 아니면 회전율이나 재고 주문을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AI 그렇지. 도움을 훨씬 더 받아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데이터만 넣어주면 경영 컨설턴트가 해주는 컨설팅 같은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AI가 충분히 자료만 데이터만 넣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은 B2B이지만 뭐 B2C로도 확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네. 미래가 상당히 좀 전망이 밝은 것 같아요. 이번 AI의 특성은 B2B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이게 방향성이 B2B에서 점차 B2C로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예, 그래서 B2B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될 거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 미래의 엄청난 기대감을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높은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좀 세상을 바꿀 만한 이런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자본을 좀 어디서 누군가한테 쉽게 받아야죠. 지금 아마 되게 힘들걸요. 한국 스타트업 지금 다 말라 죽어갈걸.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 안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렵죠. 최근 좀 엔비디아는 조금 주춤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원래 듭니다. 방향성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제2의 아이폰이 되고 싶은 욕망은 또 상당할 거예요. 그래도 자꾸 로봇 데리고 나오고 막 하는 게 이제 쿠다를 통해서 뭔가를 구축하고 싶은 욕망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드웨어로 멈추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주식에서는 쉽지 없죠. 않아요. 네. 네, 하드웨어는 그래도 HBM 관련해서 경쟁력 좋은 회사들 많이 추릴 수 있는데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규모가 깊습니다. 뒷단 규모가 작아서 그래. 근데 영어가 또 좀 돼야 되고 전 세계 다 판매를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변압기 상당히 좀 쇼티지가 좀 심해서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품목에 따라서 이 쇼티지 현황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초고압 변압기 등의 이 송전용 변압기는 쇼티지가 여전히 심합니다. 네, 반면에 배전용 변압기 이쪽은 이제 쇼티지가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돼서 네. 이 각각 주력하는 기업들마다 좀 실적이 좀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송전용이 주력인 효성중공업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재룡전기는 실적 전망이 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서 네. 오늘도 주가가 효성중공업은 한 14% 상승했는데 재룡전기는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IBK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효성중공업은 일단 목표가를 63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 1,200억 상회에서 1,3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인건비 일회성 비용이 260억 반영돼서 요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컨센은 한 30% 상회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뭐 창원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뭐 초고압 변압기 캐파가 한 10% 더 늘어나서 북미 수출이 증가가 된다. 네, 라고 언급을 했고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전력기기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속도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데 그렇죠. 효성중공업은 데이터 센터형 변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쇼티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음. 반면에 재령전기는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완화가 돼서 4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이 350억이었는데 12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절반보다 훨씬 더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주요 제품인 배전용 변압기가 이제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가 좀 줄고 건당 수주액이 작은 스팟성 수주가 늘고 있어서 전체 수주 금액도 향후에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의 이 배전 변압기 경쟁자들이 이 가격을 낮춰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좀 재룡전기한테는 좀 부담 요인이고, 네. 근데 재룡전기는 지금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기간 내에 중동이나 유럽으로 다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가격 경쟁이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향후에 실적 전망이 조금 둔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신재생으로 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신재생으로 가면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참 과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